안녕하세요. 드랍 더 밋 여러분의 친구. 오늘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의 짬짬 시간에 짬을 내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오캠을 사용해서 교과서 7과를 열었습니다. 사실 뭐 동영상 편집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저는 그냥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어떻게 하면 잘 복습할 수 있을까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의 저자는 천재 김태영, 7과의 제목은 Beyond Earth입니다. 본문 1부터 좀 살펴보면 7과는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배경은 2030년입니다. 2030년은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2030년이라고 하면 뭐지? 이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인 것 같은데 왜 뒤에 동사 자리에는 현재 수동태가 왔는가 좀 의아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가상의 미래 소설인데 그 말하는 시점에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사구 자리에 비록 2030년이라고 하는 미래가 왔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흐름상 현재 시제를 써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이제 주어가 이제 RS3 미션 팀이 전체적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3 미션 팀이 어디 어디에 보내어지다 해서 전치사 to 뒤에 Mars라고 하는 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2030년에 RS3 미션 팀이 화성으로 보내어집니다. 보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미션 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2019년에 글을 쓴 거니까요. 2019년에 썼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얘기를 하고 있다. 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같은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크 와트니 뭐 영화에서는 영화 배우가 그 배역을 맷 데이먼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영화에 대한 것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현재 수동태 동사인 is sent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30년 본문 안에서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du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during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라고 해서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어떤 시간에 얼마만의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명사의 기간 동안 이런 말입니다. 뭐 during their mission 그들의 임무 동안 또는 뭐 during our vacation 우리 휴가 동안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이 during은 특정한 명사의 기간을 말할 때 그 앞에 붙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뭐 여기 뒤에 나오는 day라고 하는 지칭 대명사는 앞에서 말했던 the RS3 미션 팀인데 아까는 단수로 취급해서 is sent가 보내졌는데 뒤에 day로 온 이유는 이 미션 팀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 day라고 한 거고요. 이 RS3 미션 팀의 멤버들은 사고를 당합니다라고 해서 they have an accident.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입니다. 역시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 뒤에 그 대원 중에 한 명인 마크 와트니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크 와트니가 누군지를 바로 뒤에 있는 컴마 반점 뒤에 one of the six members라고 해서 마크 와트니도 주어고 one of the six members도 같은 주어라서 우리는 이런 걸 동격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의 멤버들 중 한 명인 마크 와트니가 goes missing, 실종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어디 어디 간다가 아니라 실종된 상태가 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one of the라고 하는 것인데 one of 또는 one of the라고 하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등장합니다. 어법상 one of the 복수명사 또는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뭔가가 계속 나오다가 어딘가에서 복수명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one of 한 다음에 이런저런 나오다가 복수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one of the 뒤에는 어딘가에 그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 thinking he's dead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현재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부사절 접속사와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의 흐름인데 이 부사절 접속사와 완전한 문장의 흐름 이 부분을 조금 더 짧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는 반드시 주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절은 뭐 그 뒤에 있는 문장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고요. 이 부사절 접속사와 완전한 문장 요 한 세트를 현재 분사구문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thinking he is dead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장을 고쳐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뭐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크루 멤버들이 생각한 거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크 와트니가 죽었다라고.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뒷부분에 주절의 주어인 the rest of the crew가 이 주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들 나머지 즉 5명 정도가 되겠죠. 전체 6명인데 여기서 이제 단수니까 뭐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해도 되고 as the crew 또는 as the rest of the crew 다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주어와 동사를 건드릴 텐데 먼저 주어는 그냥 생략해 주는 겁니다. 주어를 생략한 이후에 뒤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밑에 있는 thinking과 같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사절 접속사와 뒤에 따라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아래와 같이 능동의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thought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고 그들이 생각해서 나머지 대원들은 승선하게 됩니다. 우주선에 오르다라고 하는 get aboard. 이것도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떤 우주선에 오르냐면 여기 이제 뒤에 과거 분사가 따라 나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같은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같은 경우는 묶어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불리우는 우주선에 올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우주선 뒤에 따라 나오는 which is called Hermes 이 부분이 원래는 관계대명사 절인데 그 부분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하니까 앞에 있는 spaceship 우주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요. 그 뒤에는 그들은 떠난다. 여기서 이제 live라는 동사도 사실은 앞에 있는 get라는 동사와 live라는 동사가 and 접속사가 있으면서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V1 그리고 V2 병렬 구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뒤에 남아있는 call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는 이 생략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바로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이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본문 1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결어가 있는데 떠났는데 그렇지만 마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어도 조심하셔야 되고 요 뒤에 따라 나오는 Mark is still alive라고 하는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alive라고 하는 이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 alive는 살아있는, asleep은 잠이 든, 또는 awake 깨어있는 이런 식으로 뭐 alike도 마찬가지고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보어로 쓰입니다. 보어로 쓰인다는 말은 뭐 주격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 보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보어로서 2형식과 5형식에 쓰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이지만 명사 수식을 할 수 없습니다. 명사 수식을 하지 못하고 형용사 보어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은 못하지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Mark는 still 여전히 alive 살아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이 형식에서 이 alive가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크는 여전히 살아있고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이 그 행성에, 화성에 남아있다라는 것. 여기 뭐 harsh라고 한 단어는 거친, 가혹한 이런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플래닛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크 와트니는 must depend on, 우리가 보통 depend on이라고 하면 의지하다인데요. depend on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수거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죠. 뭐 rely on이라든가 count on이라든가 turn to라든가 resort to 같은 이런 단어들은 무엇에 어딘가에 의존하다, 의지하다라고 해서 위에 나오는 depend on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뭐 물론 전치사 on을 전치사 upon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의지하다라고 할 때 rely on, depend upon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크 와트니는 의존해야 됩니다. 뭐에 의존하냐면 그의 expertise라고 하면 얘는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들.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to survive는 사실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in order to survive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so as to survive 이렇게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o survive, so as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그의 전문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아이디어들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부터 봤을 때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 본문 일의 마지막 부분에 로그 엔트리가 있는데 여러분 로그 엔트리에서 로그 뭐 통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접속 기록 같은 거를 말할 때 우리가 로그 항목이라고 보통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로그 항목이란 것은 매일매일 그 인물을 가지고 화성에 갔는데 매일매일의 어떤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데이 7이니까 일곱 번째 날의 로그 기록이구나 보시면 되겠죠. 마크 와트니가 썼던 기록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I have had. 여기 지금 현재 완료 표현이 나왔는데요. 현재 완료. 여러분들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아주 잠을 잘 잤어 라고 하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상의 완료 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에 완료의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ave pp는 과거의 상황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걸 말해줄 수 있겠죠. 내가 잘 잤어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좀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things do not seem 하면서 어떤 것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일들이 do not seem 이 seem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뭐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금 do not까지 합해서요. 그냥 이 형식 정도의 만들어지는 동사예요. 뭐 seem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as 형용사 as에서 hopeless라고 하는 절망적인 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things가 주어가 되는 거고 do not seem에서 seem이 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hopeless가 보어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비교해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things가 뒤에 day에 같은 things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근데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될 게 did라고 하는 게 어제 뭐뭐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앞에서 나왔던 seem이라고 하는 동사를 뒤에서 대신 받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 나오는 이 did는 대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동사 did는 앞에 있는 seem이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았는데 문제는 왜 did로 썼느냐겠죠. 어제 있었던 것, 어제 보였던 것만큼이니까 결국 얘는 어떤 대동사로 볼 수 있냐면 같은 걸 표현하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seem에다가 ed를 붙여갖고 seemed라고 하는 즉 보이지 않았다. 어제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그것들이 보였던 만큼 그렇게 hopeless 절망적이진 않았다. 우리가 여기 이제 as hopeless as라고 해서 원급 비교가 나와 있는데 어제 그것들이 보였던 만큼
오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장의 어떤 구조를 보실 때 주어 동사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장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본문 1에서의 핵심 표현이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서 뭔가를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things do not seem as hopeless as they did yesterday에서는 이 seem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리고 as hopeless as의 원급 비교 거기다 이 did라고 하는 대동사가 앞에 있는 seem을 대신 받았는데 어제 상황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seem이 아니라 seemed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본문 1의 마지막은 이제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마크 와트니가 말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과거 동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supplies 공급품들과 external equipment 외부의 장비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인데도 불구하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글을 쓰는 시점보다 먼저 시점인 오늘 내가 이것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exter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의 외적인 이런 단어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대말 뭐 internal 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internal 이런 단어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반대어기 때문에 반의어로 쓰기 때문에 외부의 장비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다른 동의어로 바꾼다고 하면 outer 같은 outer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외부의 비슷한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in external equipment, outer equipment 이 장비를 말하는 거죠. 공급품과 장비들을 오늘 체크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here is my situation 우리가 보통 이제 유도부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 동사와 주어가 자리 바꿈하는 도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오고 뒤에 주어가 따라와서 유도부사 도치로 뭐 여기 내 상황이 이래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본문 1에서 도입 부분에서 그 서바이벌 다이어리 쓰는 거 지금 마크 와트니의 상황이 이렇고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 2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